그 다음에 두 번째, 이놈이 질량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 그럼 아무 일도 안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놈이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야 돼. 다시 말해서 속도가 있어야 돼. velocity가. 즉, 질량이 있는 놈이 움직여야 돼. 근데 그 움직임은 뭐로 계산하냐? 우리가 속도라고 그래, 속도. 그러면 이때에 자, 우리가 킬로그램, 그램, 그죠? 뭐 이런 얘기, 밀리그램, 뭐 이런 이 말을 들어봤어. 또 예를 들어서 거리는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 그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킬로그램은 그램이 1000개 모이면 돼. 그죠? 이거는 알아. 킬로가 1000이란 뜻이니까. 역시 킬로가 1000이란 뜻이니까 미터가 1000개 있는 게 1km야. 이거는 알아. 그런데 또 시간이 시도 있고 hour, minute, 분도 있고 second, 초도 있어. 초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중에서 기본적인 게 뭐냐는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거리다 그러면 이게 뭐 센티미터가 100개면 센티는 이제 10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세기가 century지, century. 그럼 100이야. 다시 말해서 센티미터는 1m의 100분의 1 미터라는 뜻인데, 밀리는 1000이란 뜻이에요. 역시 킬로도 1000, 밀리도 1000. 그러니까 1000분의 1m, 100분의 1m, 1m, 1000m 이렇게 이제 쓴 거죠. 어쨌든 이 4개 중에 또 기본이 있어. 이 4개 중에서 기본은 미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빛의 속도 그러면 2.9979245 times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적는 것 같지만 10의 10 to the 8th 그죠? 10 to the 8th per meter라고 쓰는 이유가 뭐 미터라고 쓰는 이유가 1m가 기준이야. 여기서 킬로미터를 안 쓰거나 센티미터를 안 쓰는 이유가 이게 기준이라서 그래.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얘기해 주겠지만 왜 2.9999 그냥 뭐 299,792.458 미터요 라고 안 하고 왜 2.99792458 곱하기 10의 8승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힘들게 약 30만 킬로미터니까 빛의 속도가 1초당. 그러면 여기 잘못 썼네요. 미터 per sec 이렇게 되지. 그러면 1초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초가 기준이 된다네. 그 다음에 미터가 기준이 되며 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소수점짜리 8자리까지 유효 숫자다. 즉 요걸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또 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한다 과학자들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만 해도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 이 무게에서는 기준이 뭘까? 무게에서는 킬로미터가 아니고 거리에서는 미터니까 무게에서는 그램이겠구나. No, 여기서는 킬로그램이야. 그래서 요 기준을 알면 요거는 이제 국제적인 SI라 그래서 Standard International 그래서 국제교육이라 해서 정한 것들이 왜 저렇게 정했는지는 또 뭘 기준으로 저렇게 정했는지도 알면 재미있어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해봐요. 어쨌든 간에 mass라 그러는 것은 질량이야. 근데 질량의 기준이 뭐라고요? 뭐가 단위라고? 킬로그램이야. 킬로그램. 속도의 기준은 뭐라고? 속도는 미터예요. 미터를 시간으로. 이때는 초속, 요 기준이 초속, 분속,
시속에 따라서 아무거나 와도 돼. 근데 이때 여기에 초속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초속 또는 아니 어쨌든 뭐 일단 여기서 그냥 넘어갑시다. 초속. 그런데 어쨌든 요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질량의, 참,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면서, 야, 너 몸무게가 얼마냐? 이렇게 말하죠. 몸무게. 그랬더니, 나 68kg이야. 이렇게 말하지. 조금 아까 이런 걸 얘기할 때도 힘이란 거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또 운동이라 그런 걸 얘기할 때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활 속에서 친구들하고 쓰는 말하고는 틀리죠. 운동이라는 게 보통 때는 뭐 달리기 하고 무거운 걸 들고 하는 운동이지만 물리에서 운동이라는 것은 움직입니다. 어떠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어떠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운동이라고 한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을 창출하는 행위를 일을 했다고 한다.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힘을 force라고 한다. 그러한 force를 내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가능성을 에너지라고 한다. 그지? 능력을, 기본적인.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무게는 68kg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좀 알고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무게하고, 질량하고는 틀린 말이야. 그지? 무게와 질량은 틀린 말이야. 우리가 질량이란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 중학교 때 처음에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질량은 우리가 저울에 올라가면, 우리가 저울이야. 여기가. 이게 저울이라고 봅시다. 그럼 저울에 우리가 올라갔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68kg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나오는데, 질량이란 거는 지구에서 재는 거 말고 그 원래 그 물체에 들어가 있는 거래.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가 우주라고 생각해 봐. 무중력이라고 생각해 봐. 저울 위에 올라가도 저울은 전혀 안 눌리니까 0kg이 나오겠죠. 야, 그런데 질량을 어떻게 잴까? 참 희한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는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무거운 공과 가벼운 공이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는 이제 무거운 공이, 예를 들어서 10kg짜리 공이고, 여기는 1kg짜리 쇳덩이야, 두 개가. 그러면 이게 지금 우주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그러면 둘 다 무겁고 가볍더라도 무중력 상태니까 우주에 그냥 떠 있겠죠. 이때에 그러면 둘 다 떠 있으니까 어떤 게 더 무거운지 모르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우주에서 둘 다 떠 있어. 즉 저울을 재봐도 안 나와. 다 떠 있으니까, 저울도 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요걸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모션을 주어, force를 주어서 모션을 만들어내면 work를 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힘을 가지고 운동을 만들어내면 일을 한 거야.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고. 자,